자, 오늘 문법 진도를 끝내고요. 다음 주부터 심화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심화는요, 독해 이론, 독해 분석 이론, 고전시가 핵심 구조와 현대시 핵심 구조와. 그래서 고전시 같은 경우에는 30작품,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한 40작품,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실전 연습을 통해서 문제 풀이하는 거.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아니 오늘부터 그 하프 모의고사 만든 거 있으니까 일주일에 2회씩 드릴게요. 그래서 와서 뭐 3일에 한 번씩 하프 모의고사를 풀어봐요. 제가 한 3달치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한 주에 2개씩 드릴 테니까 하프 모의고사를 풀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16항부터 출발요. 오늘 한글 맞춤법이 끝나면 오늘 수업은 끝나요, 여러분. 16항은 그냥 시험에 나왔을 때 16항 자체가 답이 되진 않아. 하지만 16항을 통해서 다른 정답을 찾는데 근거가 돼요. 그지? 16항을 보시면 여기 갈라봐요. 16항의 의문 환경을 보실래? 원을 그리고 반으로 자르고 원을 그려주세요. 밑에도 원을 그리고 반을 자르고 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의 성격이 뭔가 하면 여러분 어간이에요. 그럼 얘는 뭘까? 종속적 관계를 가진 어미이겠죠. 그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그냥 어간이 아니고 단음절 어간. 이름절짜리 어간이라 이거야. 반드시 꼭 이름절짜리 어간이어야만 하나요? 네, 꼭 반드시 단음절 어간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간의 끝소리가요 이렇죠. 아나 오. 밝고 가벼운 느낌에는 아나 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미는 아일 때는 아가 오고, 그지? 그 다음에 아만 오는구나 지금, 그치? 아나 서너말 어미가 아시 오죠. 왜냐하면 밝고 가벼운 느낌의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어미도 양성이 오죠. 단음절 어간일 때, 그지?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예를 볼게요. 얇다를 보시면, 아가 없는데? 아니, 이게 이중모음을 봐봐. 이야니까 아가 있는 거야. 아로 끝난 거야. 그지? 그래서 어미가 뭐가 오는가 하면 얇아, 얇아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그치? 하나만 더 해보자. 막다. 자, 막다의 단음절 어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어미, 서너말어미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걸 보자. 밑에 거. 역시 밑에 거도 단음절 어간이야. 그리고 똑같이 아나 오를 써주세요. 자, 단음절 어간의 끄듬절 모음이 아나 오가 없어. 단음절 어간의 끄듬절 모음이 아나 오가 없어. 그지? 이때는 어미가
연결 의미는 과거 시제 선어말 의미는 어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면 책을 펴다, 바이올린을 켜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아나 오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책을 반몸 2 더하기 아가 없는 거지. 그치? 얘도 똑같이 2 더하기 없으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하면은 책을 펴, 불을 켜, 뭐 이렇게. 술을 세다, 날이 개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가 없으니까 술을 세어, 날이 개어. 이런 식으로. 술을 세엇, 날이 개엇.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온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지? 자, 봐. 단. 다음절 어간일 때는 이음절이 아니고 이음절 이상 다음절 어간, 이음절 이상일 때, 그지? 이때는 아가 오든 오가 오든 뒤따른 의미는 알 수가 없어요. 다음절 어간이라면 예측할 수가 없다. 지금 이 규정은 단음절 어간일 때만 가능하다. 그죠? 봐봐. 따르다, 치르다, 아니 꼽다. 이렇게 있으면 어간과 의미를 갈라봐요. 갈랐지? 그럼 여기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간의 끄듬절 모음이 어간의 끄듬절 모음이 오이기도 하죠. 그치? 자, 이때 어간의 끄듬절 모음이 오가 없지만 얘는 아가 온단 말이야. 그치? 얘는 오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어가 오고. 끄듬절 모음이 오이지만 또 얘는 어가 오죠. 그러니까 다음절 어간일 때는 어떻다? 불규칙적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규칙적인 걸 외우세요. 다음절 어간일 때는 불규칙적이니까 안 물어보겠지? 하지만 여기는 규칙이 있으니까 여기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여기는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죠. 그지? 자, 완성형 써보자, 여러분. 얘는 의탈락, 따라. 얘도 의탈락, 치러. 밑에는 비읍불규칙 활용, 아이고, 아니꼬. 이게 중요한 거지. 아니꼬, 아가 아니고 아니꼬. 과거 시제 선어말 의미가 왔어? 아니꼬, 워. 이렇게 다음절 어간일 때는 좀 다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17, 18항까지 됐어. 18항 같은 경우에는 참 17항까지 된 거고 18항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 활용이라서 이미 형태론 할 때 제가 했기 때문에 뭐 두 번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형태론의 불규칙 활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8항은 형태론의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을 참조하시오. 변하면 변한 대로 적습니다. 어간 의미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활용을 할 때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변하면 변한 대로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18항까지 받고 그 다음 19항을 가십시오. 19항.
식광부터가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정리가 힘들지. 왜냐하면 한번 훑어봐봐.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인데 식구항에서 몇 항까지 있나 봐봐요.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면 파생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무려 몇 항까지 있는가 하면 26항까지 있어. 그럼 26항까지 있으면 솔직히 지금까지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왔겠지만 이거 정리해서 다 머릿속에 집어넣기 힘들었을 거야. 아마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을 거라고,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면 내년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접근이 힘들겠죠. 2021년 국가직에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을 체크할 때 근거가 됐었죠. 자, 그래서 19항에서 26항까지 한번 훑어보십시오. 칠판을 지울 동안. 자, 어쨌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특히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출발해 봅시다. 19항에서 26항. 자, 한마디로 뭐야? 파생어를 배우는 시간이야. 파생어를 배우는 시간이라서 다 이 모양이야. 이러면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맞죠? 그지? 얘는 어근이고 얘는 전미사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서 뭘 배우는 건데요? 네, 이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지? 어떻게 적을까? 어떻게 표기할까? 뭐 그냥 적으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고 원형을 표기할 것인가? 원형아 아니면 전미사가 붙었을 때 소리로 적을 것인가? 소리야. 이것을 구분하는 게 여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면 되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들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항목이 많은 거야? 어근 더하기 전미사, 어근에 전미사가 붙어서 원형이야? 소리야? 그지? 근데 항목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많아도 너무 많잖아.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어휘가 종류가 많아요. 이 어근의 종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근이 뭔가 하면 어간이 어근, 어간 어근 이런 거 있잖아. 웃다, 먹다 이렇게 어간 어근인 거. 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명사 어근이 있어. 명사. 자, 명사 자체가 하나의 어근인 게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부사 어근이 있습니다. 부사. 부사는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런 거요. 더욱. 이런 것이 부사 어근이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근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니 네 번째 어근이라고? 이건 대체 뭔가? 어간, 명사어근, 부사어근, 어근? 이건 너무 큰 개념인데? 그래서 이 한글 맞춤법에서 이 어근을 품사를 규정할 수 없는 어근인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음속으로 따라해. 하다와 거리다가 붙는 어근이야. 됐어. 19항에서 26항 하다와 거리다가 붙는 어근.
이렇게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다. 그지? 자, 그렇다면 이제 출발해보자, 여러분. 자, 19항부터 가보세요. 지금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조건 모릅니다, 여러분. 자, 19항 한번. 19항. 원형아, 19항. 소라. 되셨죠? 자, 어떨 때 원형을 표기하고, 어떨 때 소리야. 자, 보십시오. 도식으로 가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근과 접사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어근과 접사의 모양을 잡아주십시오. 그림으로 보지 않으면 글로 보면 힘들어요. 요거. 자, 19항은 요 어근이 뭔가 하면 어간입니다. 어간이에요. 그럼 전미사는 어떨 때 원형을 표기하는가 하면 전미사가 이나 음이 왔을 때, 전미사가 이나 음이 왔을 때 원형을 표기합니다. 그리고 아니 그럼 소리는요? 자, 봐봐. 이나 음을 제외한, 됐나요? 이나 음이 왔을 때는 원형을 표기하고 이나 음을 제외한 모음 전미사, 상당히 낯선 모음 전미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소리로 적습니다. 간단해요. 해보자. 예. 자, 첫 번째. 자, 어간, 길다. 길이. 거 봐. 그지? 이렇게 안 적었잖아, 여러분. 길이. 넓다 한번 해볼까? 넓다. 넓이. 음을 붙여볼까? 이씨 좀 무서운 말인데? 죽다. 죽음. 그리고 특이하게 살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을 받침이 있는 것은 있잖아요. 전미사가 이렇게 미음이 들어와서 3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소리는 아니야. 원형을 밝힌 거야. 울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명사가 됩니다. 울음. 그지? 그래서 요 3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경우예요. 그치? 그 다음에 또 딴 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보자. 북다에서, 북다. 으시라는 전미사가 왔어. 그죠? 아, 잠깐. 이건 안 된다. 이건 이남이 아니잖아, 참. 이남이 아니고, 벼흘다. 벼를 훑다. 쇠를 붙이다. 이 경우에도 전미사 이가 와서 벼흘치. 쇠붙이. 이렇게 해서 원형아 앞에 있는 원형이를 밝혔다. 울다, 훑다, 죽다, 넓다, 길다. 이렇게 원형이를 밝혔고, 자, 소리 같은 경우를 보면, 소리 예를 보면, 자, 아까 쓰려고 했던 거, 북다. 북다. 으시라는 이나 음이 아닌 기타 모음 전미사가 왔죠. 어근에 이나 음이 아닌 기타 전미사가 와서 표기하면 불긋불긋, 불긋불긋. 품사는 부사인데 품사는 중요하지 않고 표기가 중요해. 자, 또 봐요. 옥다. 여기에 암이라는 전미사가 왔어. 어근에 암이라는 기타 전미사가 와서 소리야.
올가미. 그죠? 또 해볼게. 막다. 막이라는 어간어근에 에라는 어미. 에라는 전미사가 왔어. 어근에 에라는 전미사가 와서 어떻게? 소라 막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치? 얘를 책에서 좀 더 찾아보자. 빌다. 엉뱅이. 들어본 적 없죠? 엉뱅이. 빌다라는 어간에 엉뱅이라는 접사가 와서 소라 빌엉뱅이. 그리고 조사도 있어. 조사. 봐요. 줬다. 여기에 전미사 아가 왔어요. 그래서 소라 조차. 너조차 내 곁을 떠나려고 하니? 뭐 이렇게. 붙다. 전미사 어가 왔어요. 잊지 마. 전미사라고. 붓이라는 어간에 전미사 어가 와서 소라 지금부터 이렇게 지금부터 1일 뭐 이럴 때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19항을 정리했고요. 여기 봐봐. 자, 단 예외 어간에 이나 음이 붙을지라도 단 다시 그림으로 보세요. 이게 어간 어근 맞죠? 이 녀석이 본 뜻을 잃어버리지. 그지? 그러면 전미사 이나 전미사 음이 와도 얘는 소리 표기를 합니다. 특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조심하십시오. 알겠죠? 딱 3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다고. 하나는 뭔가 하면 놀다 있지. 놀다의 의미였어. 그런데 플레이의 의미가 죽은 거야. 플레이가 아니고 도박이야. 병. 그치? 그래서 어떻게 쓰냐? 노름. 그죠? 그럼 두 번째, 문 열다. 문 열다. 에 전미사 이가 왔는데 이 열다의 의미가 죽은 거야. 그래서 소라 문열이가 된 거죠. 뜻은 뭔가 하면 가장 처음 태어난 새끼란 뜻이야. 가장 처음 태어난 새끼? 이런 뜻이고. 그 다음 마지막 목걸이 있잖아. 목걸이. 목걸다. 여기에 전미사 이가 왔을 때 이 목에 건다는 의미가 아닌 거야. 목이 아픈 거야. 병이야, 병.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가 하면 목걸이가 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와 신선 노름이 맞고 노름 중독이 맞는 거지. 그죠? 신선 노름. 놀다 의미가 살아있으면 신선은 노름이고 노름은 나쁜 거니까 중독이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9항을 정리했고, 자, 그 다음 내용 가봅시다. 20항. 자,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야. 자, 적을 거를 적으시고 20항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읽고 도식을 합시다.
자, 20항 오셨죠? 자, 20항 보자. 다시 한번 전미사가 붙은 말인데, 자, 20항은 그림을 봐야 돼. 그림을 봐. 그림을 보세요. 첫 번째 거는 원형아, 원형 표기. 두 번째는 소리야, 소리 표기. 자, 어떨 때 원형을 표기하느냐? 어근이 명사일 때. 어근이 명사일 때 전미사 이가 와요. 그러면 원형이다. 원형아. 그럼 혹시 네, 어근이 명사일 때 전미사 이를 제외한 모음 전미사가 왔을 때 이때는 소라가 됐네. 소리야 이렇게. 자, 그럼 예를 적어보자. 각각. 먼저 원형이부터 적어보자. 원형이. 낱낱이. 낱낱이 명사야. 목목시. 목목 요게 명사예요. 낱낱이. 목목시. 원형 표기 맞죠? 그 다음 바둑이. 이건 바둑 모양의 강아지를 뜻하는 거지. 바둑이. 산발이. 산발이. 그 바닷가에 놀러 가면 발 3개짜리 있어. 위험한 거. 산발이. 그리고 이거 비소가 아니다, 여러분. 표준어야. 쩔뚝발이. 왠지 느낌이 비속어 같이? 아니야. 표준어야. 쩔뚝발이. 절름발이. 제가 불의의 사고로 쩔뚝발이가 되었어. 자, 원형을 봐봐. 바둑 모양, 발 3개, 쩔뚝발, 절름발. 원형아, 야, 원형 표기. 근데 이제 밑에를 볼까? 소리 표기. 특히 여기가 시험에 잘 나와. 특히 시험에 나오면 정답의 근거가 돼. 자, 그러면 해볼게. 뭐가 있는가 하면 집. 절대로 전미사가 이나 이가 오면 안 돼. 그래서 지붕, 집, 우라기, 꼴, 악선이, 박, 앗. 자, 여기에 이 녀석들의 성격에 체크해 볼게. 명사 어근의 접사, 명사의 접사, 명사의 이가 아닌 접사, 명사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접사. 이를 제외한 모음 전미사가 왔죠. 그지? 소라니까. 소라, 지붕. 아니, 그러면 지붕이 파생어였던가요? 파생어지. 파생어야. 지푸라기, 지푸라기. 소리대로. 요즘 영화 제목도 있더라만. 지푸라기. 그지? 파생어. 야, 니 꼬락서니 그게 뭐니? 꼬락서니. 명사 어근에 이가 아닌 기타 전미사가 왔을 때 바깥. 명사 어근에 이가 아닌 기타 전미사가 왔을 때 바깥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렇다면 이것에 예외가 있어. 단 명사 어근에 이가 아닌 기타 모음 전미사가 왔는데 봅시다. 외워야 돼. 목 더하기 아치, 벼슬 더하기 아치, 밤빛 더하기 아치,
장사 더하기 아치. 자, 외우셨나요? 분명히 명사에 이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아니에요. 기타 모음 전미사가 온 거지. 명사에 기타 전미사가 왔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근데 얘는 소리 표기가 아닙니다. 특이하죠? 그럼 얘는 뭔데? 얘는 소리대로 표기하면 가리비는 싸다. 목사치가 되는 거야, 맞지? 목사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가치. 한글 맞춤법에 나오는 어휘는 다 중요하니까 어휘의 뜻도 알아두셔야 돼. 벼슬아치는 표기랑 요게 그냥 벼슬아치야. 원형을 밝혀. 반비같이 마찬가지야. 원형을 밝혀. 장사아치. 자, 조심. 장사아치란 말은 존재하지 않아. 장사치가 맞아. 장사치. 그래서 허생전의 마지막 장면,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하시오? 할 때 장사치가 맞는 거야. 요게 빠져야 해. 요 아 있잖아. 이게 빠져야 된다고. 장사치는 틀리고 장사치가 맞아요. 장사치. 자, 이렇게 해서 20판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네, 수업은 40분에서 45분 수업하고 10분에서 1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오늘 6시간 동안 문법만 해야 되니까 힘들 거예요, 여러분. 자, 어쨌든 잠깐 쉬었다가 계속 갑니다.